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캐릭터가 틀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종목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최근 작년 겨울부터 지금 올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특별히 나스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살짝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한 분야에서 오래도록 일하신 분을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너머의 촉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분야가 음식 쪽이든 엔지니어 파트든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요. 주식 종목의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식 종목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투자하는 그 종목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안목 너머로 촉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식, 매일매일 그 종목을 연구하고 들여다보게 되면 흐름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게임 유튜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을 하고 레저 유튜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을 하고 정말 전문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러한 채널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경험을 하셨죠. 막상 보고 들을 때는 알게 되는데 막상 실전으로 투자를 하게 될 때는 그 안에 엄청난 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동매매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 종목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금 비중을 미준홀 팀장이 그토록 6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0%가 아니라 90%가 다 주식에 물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투자 머니를 결국은 다른 쪽에서 끌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미수 마진을 쓰게 되고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팔란티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서두를 좀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작년에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편입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터졌던 날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그날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9월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움직임, 박스권에 갇히면서 등락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던 그 시절, 저희 미주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거든요. 정말 하루에도 차가 한 대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 사라졌다를 2달 동안 거의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팔아야겠다. 테슬라를 팔고 수익 전략으로 가든, 그때 영상을 보면 제가 테슬라를 수익 전략으로 끊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는 것보다 저희의 투자금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에 갑자기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가 빵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마켓 장이 끝났는데 이게 뭐야 하고 뉴스를 봤더니 맞습니다. S&P 500 지수에 테슬라가 편입되게 됐다라고 하는 속보가 떴던 거거든요. 그때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죠. 애프터마켓에서 그렇게 치솟는 모습을 저희는 처음 봤거든요. 9월 달에 편입이 되려고 했던 기대치를 무너뜨리고 되지 않음으로 나타났던 반사작용이니까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편입은 되겠지만 내년 정도는 되겠지. 4, 4분기 후보에 테슬라가 들어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애프터마켓 그 다음 날 주식 시장에서 테슬라가 정말 날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딱 장을 봤는데 웬걸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주었던 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 프리마켓에서 보여줬던 테슬라의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아니 이거보다 더 큰 호재가 없을 텐데 왜 테슬라가 안 움직이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안 움직인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만 좀 더 지켜봅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하루 지켜보고도 더 안 오르면 그냥 테슬라를 팔아야 되는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시다시피 정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기다리던 호재가 터졌습니다. 일본과의 계약이 체결됐다. 여러분, 이 팔란티어가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박스권에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30불 위에서 놀던 종목이 27불까지 가까스로 버티다가 25불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급기야 24불도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 팔란티어 영상을 시리즈로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죠? 비공식적 루트에서 15개 국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의 이 확산 저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금 팔란티어가 협상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내리막길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런 가운데 1월 달에 데모데이를 한다라고 하는 팔란티어의 기사가 터지면서 드디어 팔란티어가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공매도 세력들을 향해서. 근데 웬걸 데모데이의 이 호재가 전혀 주가에서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난주부터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팔란티어 주식 이 차트는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의 계약건이 터졌을 때 팔란티어가 점프했던 거거든요. 그리스와의 두 번째 계약건이 터졌을 때 팔란티어가 더 점프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일본과의 계약건의 호재가 터졌는데 팔란티어가 움직이기는커녕 어저께 어떤 모습을 보였죠? 겨우 플러스로 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 근데 여러분, 테슬라가 하루 지나고 날아갔던 것처럼 오늘 팔란티어가 하루 지난 오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5.26%. 장이 좋았다고 한다면 오늘 30불까지도 치솟을 수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공매도 저격을 받기 이전에 팔란티어가 보여줬던 엄청난 날아감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재현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공매도 세력들이 끊임없이 찍어 누르는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어제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24불 60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완전히 상승세로 전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부분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팔란티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점점점 하락장으로 내려오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테슬라도 그랬고 이번에 팔란티어도 그랬고요. 어떤 호재가 떴을 때 바로 시장에서 그 당일날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의 패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신 거고요.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발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 서두에 장황하게 설명드린 종목수를 줄이십시오. 한 분야의 오래된 고수는 그쪽이 초기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계속해서 세 가지 종목, 테슬라, 팔란티어, 스퀘어를 작년부터 채널이 오픈될 때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사 검색하고 하면서 발견되는 팔란티어의 루틴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목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호재가 터졌을 때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점프하고 있다는 모습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자료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은 최근에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주변 분들에 소개해 주시고 주무실 때 모두 재생 한번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만드는 강력한 후원입니다. 화이팅!